자, 이렇게 전력 계통에 대해서 아주 심플하게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내용들은 배전반의 기능입니다. 고압 배전반에서 기본적으로 세 가지 기능을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솔레이션, 절연이고요. 두 번째는 컨트롤, 제어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보호, 프로텍션 기능인데요. 여기 제시되어 있는 많은 컴포넌트, 장치들이 바로 이 세 가지 기능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록이라고 번역되는 디스커넥터, 이런 것들이 바로 절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공급 측과 피더 측을 정기적으로 충분히 절연시켜주는 장치입니다. 디스커넥터는 하지만 단락이 발생했을 경우에 작동을 하게 되면 폭발한다. 심지어는 정상적인 운용 전류에서도 전류를 끊어주거나 하는 기능이 없다. 아이솔레이션, 절연만 담당하는 기능입니다. 두 번째, 제어를 담당하는 장치가 바로 이제 스위치와 컨택터, 접촉기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오퍼레이팅 커런트, 운영 전류를 끊어주고 이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스위치는 최근 들어서 디스커넥터 기능과 합쳐진 디스커넥터 스위치라는 것이 개통해서 운영됨으로써 절연과 제어의 기능을 같이 담당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스위치류들은 마찬가지로 운영 전류를 끊어주고 이어주고 할 수는 있지만 단락 상황에서는 작동하면 안 된다. 역시 브레이킹 캐패시티가 없기 때문에 폭발한다 얘기죠. 컨택터는 기본적으로 저압에서도 모터를 제어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고압 모터에서 전원을 공급하고 또 끊어주는 제어 기능으로서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보호장치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차단기와 퓨즈가 있겠죠. 얘들은 장치에 대한, 장비에 대한 보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브레이킹 캐패시티를 가지고 있어서 장비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단락 상황에서도 메이킹, 끊어주고 이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퓨즈 같은 경우는 상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3상을 운영할 경우에는 3개를 조합해서 구성을 해야 되는 케이스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장비는 어싱 스위치입니다. IC 스탠다드에서 제시하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단기와 어싱 스위치가 서로 인터록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차단기가 투입이 되어 있을 때는 어싱 스위치가 작동되지 않도록 되어 있고, 반대로 유지보수할 때 어싱 스위치를 클로즈 시켰을 때는 어싱 스위치를 오픈시키지 않는 한 차단기가 투입되지 않도록, 그럼으로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싱 스위치입니다. 고압 배전반의 종류를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1차 변전소에서 쓰는 고압 배전반, 또 2차 변전소에서 쓰는 고압 배전반,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면, 또 배전반 내부에 절연을 에어로 했느냐, 가스로 했느냐, 그래서 AIS, GIS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고압 배전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차단기와 컨택터가 어떤 차단 매체를 사용했느냐, 가스를 사용했느냐, 베큐um, 진공을 사용했느냐, 그래서 가스 차단기, 가스 컨택터, 진공 차단기, 진공 컨택터,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엇이냐? 고압은 다양한 차단 매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 에어. 공기 중에서 접점을 온오프 시키면서 접점에서 발생하는 아크를 소호시키는, 최소화시키는 그런 매체가 에어입니다. 하지만 고압은 공기 중에서 아크를 끊어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전압이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착안한 것이 접점을
오일 속에 담근 상태에서 접점을 끊어주고 이어줄 때 발생하는 아크를 없애주는 그런 매체, 오일을 사용한 OCB라고 했죠. 과거에 사용하던 방식이고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데 뭐 기름 오염이라던가 유지부수 문제를 유발했었습니다. SF6 가스는 황 S와 불소 F를 인공적으로 혼합시킨 가스인데요. 이 SF6 육불화학가스의 장점은 과전압을 최소화시킨다든가 유지부수가 불필요하다든가 좋은 장점이 있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1997년 교토의정서에서 밝혀진 바로 지구의 온실가스를 유발시키는 6대 온실가스 중에 제일 마지막 6번째로 이름을 올렸다는 거죠. 결국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SF6 가스를 언제까지 사용할 것이냐, 이 전기업계에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대안들을 생각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SF6 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SF6 프리 테크놀로지 기술을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를 함으로써 온실가스 발생을 최소화시키려는 노력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베큐um, 진공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죠. 비록 전압의 어떤 한계는 있지만 또 과전압은 발생시키는 문제가 있지만 진공, 이 차단 매체가 앞으로 가스 차단 매체의 대안으로서 큰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고압의 접지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다양한 접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비접지, 뉴트럴을 언어스트, 접지를 하지 않았다. 직접 접지, 뉴트럴 쪽을 직접 접지를 했다. 저항 접지, 뉴트럴 중성선에다가 저항을 설치해서 접지를 했다. 리액턴스 접지는 저항과 유사하지만 저항 대신 리액턴스를 통해서 접지를 했다. 공진 접지는 리액턴스 성분과 반대되는 캐피시턴스 성분을 서로 계산해서 공진 상태, 리조넌스가 되도록 한 접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압 접지 시스템은 변압기 2차 측의 중성선 접지를 어떻게 했느냐를 가지고 구분을 합니다. 저압 전기 설비에서 저압 접지 시스템 소개를 할 때 저압 접지 시스템은 전원부 접지를 어떻게 했는지, 또 설비의 노출 도전부를 어떻게 접지랑 접속을 하게 했는지, 이런 것을 가지고 따졌다면 양쪽을 다 본 거죠. 고압 접지는 전원 측의 중성선 접지의 상황만 가지고 이렇게 5가지로 분류를 한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고압 접지 시스템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고압 계통이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상도체 3상이 라인 1, 2, 3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죠. 또 변압기 2차 측에 중성선이 구성이 돼서 이 부분에 접지가 되어 있다. 고압 배전 부분은 배전되는 케이블이 길다는 얘기죠. 케이블이 길기 때문에 케이블의 상과 대지 간에 캐패시턴스를 또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이 캐패시턴스를 고려하는 이유는 고압 케이블의 구조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압 케이블 내부에 검정 점으로 표시된 도체가 있습니다. 케이블에 절연 물질을 싸고 있는 스크린이 있습니다. 마치 이 모습은 지금 캐패시턴스 심볼을 보고 계신데요. 캐패시턴스와 같은 개념이 된다. 결국 스크린이 접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케이블이 길면 길수록 캐패시턴스처럼 두 개의 도체 사이에 절연 물질로 채워져 있는 그런 캐패시턴스 구조가 형성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케이블에 의한 상대지 간 캐패시턴스, 즉 캐패시턴스에 의한 캐패시티브 전류, 커런트가 얼마나 흐르냐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지락 고장이 발생한 경우
변압기 중성선으로 흐르는 고장 전류와 함께 건전상, 고장이 발생하지 않은 건전상에 흐르는 캐패시티브 전류를 합산하는 것이 이 고압계통에서는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여러 가지 접지 시스템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저항 접지와 리액턴스 접지는 임피던스 접지로 통일해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비접지, 공진 접지, 임피던스 접지, 직접 접지 4가지 항목으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지락 고장이 발생했는데 전류가 얼마나 흐를 것인가. 비접지는 전류가 많이 흐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로의 길이에 따라서 캐패시티브 커런트가 커지기 때문에 2에서 한 200A까지 전류가 흐르겠다. 공진 접지는 기본적으로 고장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구성이 된 거기 때문에 고장 전류가 거의 없다. 40A 미만이 되겠다. 저항 접지나 리액턴스 접지 같은 임피던스 접지는 임피던스에서 제한을 하기 때문에 비교적 고장 전류 값이 줄어든다. 100에서 한 2000A. 하지만 직접 접지는 고장 전류가 25카까지 굉장히 큰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죠. 따라서 고장 전류에 따른 피해는 비접지, 공진 접지는 적거나 거의 없는데 임피던스 접지는 임피던스에 따라서 피해가 조금 발생할 수가 있지만 직접 접지는 피해가 크다. 다른 측면에서는 볼테지 디스터번스, 전압 변동이 어떻게 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접지, 공진 접지에는 볼테지 디스터번스가 일어나지 않는 부분입니다. 임피던스 접지도 크게 문제가 없다면 직접 접지는 순간적으로 전압이 올라가는 스웰, 순간적으로 전압이 떨어지는 딥 또는 세그, 이런 볼테지 디스터번스가 크게 일어난다는 얘기죠. 중대한 영향을 받는 접지입니다. 또 제한사항이 있다는 얘기죠. 비접지는 과전압의 가능성이 있다. 나머지 접지들은 특정 부분의 과열에 대한 우려만 좀 있습니다. 지락고장이 발생했을 때 지락고장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비접지는 어렵다는 얘기죠. 공진접지는 어려운 것보다 복잡하다. 나머지는 보호가 왜 쉽느냐? 차단기가 고장전류가 많이 흐르기 때문에 차단기가 바로 작동됨으로써 쉽게 보호를 할 수가 있겠다. 대신 임피던스 접지는 시간에 따라서 선택 차단을 함으로써 전체가 정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분만 정전시키는 시간에 따른 선택 차단을 할 수가 있겠다. 직접 접지는 전류값에 의한 선택 차단으로서 부분 정전을 유도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접지 시스템별 비교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